퇴직을 앞둔 어느 59세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준비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아파트 한 채 있고 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은퇴 2년 후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돈이 줄어드는 속도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오늘은 나는 괜찮을 줄 알았다고 믿었던 은퇴자들이 왜 무너졌는지 그 이유를 재정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은퇴 직후 많은 분들이 겪는 첫 번째 충격은 돈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서울 강동구의 63세 김모 씨는 퇴직금 2억 원과 국민연금을 합쳐 매달 약 250만 원으로 생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첫 해부터 의료비와 자녀 지원비, 예기치 못한 수리비가 겹치면서 한 달 평균 지출이 350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는 엑셀로는 모든 게 맞았는데 인생은 엑셀처럼 움직이지 않더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소득의 감소보다 지출의 구조 변화를 과소평가한다는 점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회사 보험, 식대, 교통비, 복리후생이 있었지만 퇴직 후엔 모든 걸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시작한 소소한 지출이 매달 고정비가 되기 일쑤입니다. 퇴직 후 1년은 적응 기간이 아니라 적자 확인 기간입니다. 수입이 줄어든 만큼 즉시 생활 구조를 재조정하지 않으면 불안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퇴직 다음 날 자유가 아니라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35년간 한 대기업에서 일한 61세 남성입니다. 평생 직장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온 그는 퇴직 후 처음 맞이한 월요일 아침 아무 할 일 없이 앉아있는 자신을 보며 깊은 허무감에 빠졌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은퇴는 단순한 직업의 끝이 아니라 정체성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사회적 역할, 책임, 인정, 소속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각이 사라질 때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처음에는 여행을 다니거나 취미를 시작하지만 몇 달 뒤 그마저도 동력을 잃습니다. 이걸 해서 뭐하지? 내가 여기서 뭐하는 사람이지? 하는 질문이 반복되면서 내면의 균열이 커집니다. 결국 재정보다 심리적 공백이 더 빠르게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직장 생활은 단순히 일터가 아니라 사회적 연결의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과 동시에 인간관계의 80%가 사라집니다. 함께 점심 먹던 동료, 퇴근길에 통화하던 선배, 회식 자리에서 웃던 후배들이 한순간에 연락이 끊깁니다. 서울 양천구의 67세 박모 씨는 말합니다. 퇴직 후 1년 동안 친구 3명과만 연락했습니다. 그나마 둘은 자식 결혼 문제 때문에 바빴고 하나는 병원에 입원했죠. 나도 모르게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졌어요. 문제는 이런 단절이 점점 사회적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말할 기회가 줄고 대화가 줄면 사고가 좁아지고 결국은 외로움과 불안이 뒤섞입니다. 노년 우울증의 상당수가 경제난이 아니라 관계의 고립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퇴 후 무너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나는 다르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구조는 준비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숫자로만 짠 계획은 현실의 감정과 변수 앞에서 흔들리고 강한 정신력만으로는 관계의 단절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결국 은퇴의 성공은 돈보다 적응력, 즉 변화에 자신을 맞추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안정시키는 가장 강력한 해법은 연결입니다. 사람과 연결되고 일상과 연결되고 자기 역할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소모임, 봉사활동, 지역 커뮤니티 혹은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나는 여전히 사회의 일부다라는 감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사회적 활동을 하는 은퇴자는 고립감이 60% 이상 낮고 우울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할 일이 있어서 살 맛이 난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다시 나를 설계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 순간을 막연한 낙관으로 맞이합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러나 괜찮음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돈, 마음, 관계 이 세 가지는 은퇴 후의 세 다리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놓치면 균형은 무너집니다. 그러니 지금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 괜찮을 준비를 했나요?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당신의 노후를 지탱할 것입니다. 은퇴의 성공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적응의 힘에 있습니다. 나는 괜찮을 줄 알았다는 말은 많은 은퇴자들의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자 착각이었다.
평생 성실히 일했고 부채 없이 아파트를 마련했고 자녀 교육도 마쳤고 국민연금도 들어있으니 이제는 괜찮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퇴직 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서서히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삶의 구조가 무너졌다는 사실이었다. 한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다. 퇴직 전에는 돈이 없어도 시간이 없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너무 많고 돈이 줄어듭니다. 하루가 이렇게 길 줄 몰랐습니다. 이 한 문장은 수많은 은퇴자의 현실을 압축한다. 퇴직 이후 첫 번째로 찾아오는 것은 수입의 상실이 아니라 리듬의 상실이다. 출근이라는 일상의 틀이 사라지고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는 일이 없어지면 하루의 의미가 희미해진다. 처음에는 자유롭다. 하지만 그 자유는 곧 방향 없는 시간으로 변한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고 점심에는 텔레비전 속 뉴스가 하루의 중심이 된다. 저녁이 되어도 누구도 나를 기다리지 않는다. 이런 상태가 몇 달 지속되면 마음속에 미묘한 공허감이 스며들기 시작한다. 나는 이제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라는 질문이 고요히 떠오르고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는다. 경제적으로는 더욱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목을 잡는다. 퇴직금을 받는 순간엔 든든하다. 하지만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던 급여가 끊기면 숫자의 의미가 달라진다. 통장에 있던 돈은 자산이 아니라 소모될 자원으로 변한다. 하루하루 줄어드는 잔고는 마음의 평온을 무너뜨린다. 한 은퇴자는 퇴직 후 매일 아침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다고 말했다. 단순히 돈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날의 불안을 측정하는 일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는 매달 고정 지출이 300만 원 정도였지만 병원비나 예기치 못한 수리비가 발생하면 그 금액은 쉽게 무너졌다. 이 정도면 버틸 수 있겠지라는 생각은 현실 앞에서 너무 낙관적이었다. 하지만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은 관계의 단절이었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는 단순히 일의 파트너가 아니라 사회적 연결의 끈이었다. 퇴직과 동시에 그 끈이 끊어지면 사람은 생각보다 빠르게 고립된다. 함께 점심을 먹고 회의실에서 웃던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연락처 목록 속 이름들은 점점 먼 과거로 밀려난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연결이 끊어질수록 자존감도 약해진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불렸던 자신이 이제는 단지 은퇴자로 불린다. 사회적 역할이 사라질 때 사람은 스스로의 가치를 잃는 느낌을 받는다. 그 순간부터 외로움은 불안으로, 불안은 무기력으로 이어진다. 심리적으로도 퇴직 후의 불안은 정체성의 붕괴에서 비롯된다. 사람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로 자신을 정의한다. 그런데 그 역할이 사라지면 마음은 중심을 잃는다. 한 60대 전직 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교사로 살 때는 늘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였는데 은퇴 후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어요. 이런 상실감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사회적 관계와 일의 역할이 단절되면 인간은 자신이 쌓아온 인생의 의미를 재구성해야 한다. 그 과정을 회피하면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에 갇히게 된다. 이 시기에는 작은 자극에도 감정의 균형이 무너진다. 누군가의 성공 소식이나 자녀의 무관심이 과도하게 마음을 흔든다. 왜냐하면 내 안의 공허함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심리학자들은 은퇴 이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새로운 정체성의 형성을 꼽는다. 그것은 다시 일을 시작하거나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여전히 사회 속에 존재하는 사람으로 느끼게 하는 과정이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거나 배운 것을 나누거나 작은 공동체에 참여하는 일 모두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은퇴자들조차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존재감의 결핍 때문이다. 돈은 생활을 유지하지만 존재의 의미를 채워주지는 않는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자 중 절반 이상이 경제적으로는 충분히 준비했지만 정서적으로는 준비가 부족했다고 답했다. 즉, 은퇴의 위기는 자산의 부족보다 관계의 단절에서 먼저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은퇴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과 연결된 사람의 이야기다. 결국 나는 괜찮을 줄 알았다는 말은 세상과의 연결이 끊긴 뒤에도 스스로 버틸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왔다. 그러나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혼자 버틸 수 없는 존재다. 사회적 고립은 정신적 건강을 무너뜨리고 정신적 불안은 소비를 늘리고 소비는 재정적 불안을 확대한다. 이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연결되는 것이다. 누군가와 함께 걷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나누는 일. 그것이 은퇴 이후 가장 강력한 회복의 힘이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재구성의 시기다. 다만 그 재구성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삶의 균형이 한순간에 흔들린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돈벌이가 아니라 새로운 일상 구조다. 하루의 리듬을 만들고 작은 목표를 세우고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불안을 이기는 첫걸음이다. 한 은퇴자는 매일 아침 도서관을 찾아 신문을 읽고 오후엔 지역 아동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일이 큰 돈을 벌어주진 않지만 나를 다시 세상 속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은퇴 후 무너진다는 건 결국 삶의 의미를 잃는 것이다.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 또한 의미를 되찾는 것에서 시작된다. 내가 가진 경험과 시간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때 다시 삶은 방향을 찾는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남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채우느냐다. 결국 나는 괜찮을 줄 알았다는 말은 은퇴의 착각을 상징한다. 진짜 괜찮음은 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관계 속에서 천천히 쌓이는 것이다. 퇴직 후의 삶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는 일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오늘 하루를 다시 설계해보자. 나를 지켜주는 것은 퇴직금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의 존재다. 그리고 그 연결이 있는 한 은퇴 후의 인생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